안녕하세요. 한재영 파트너입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죠. 진단키트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해서 최근에 워낙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또 변동성을 심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물리신 분들도 꽤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진단키트에 대한 내용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진짜 진단키트 주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어요. 대표적으로 두 종목이 있죠. 휴마시스랑 SD바이오 센서 두 종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아마 이런 구간에서 조금 많이들 물리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 거래량이 크게 터졌고 또 차익 매물 역시 상당 부분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 한 번쯤은 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랑 SD바이오 센서 다른 진단키트 주들은 잠잠했는데 이 두 종목만 유독 큰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오미크론 확산세가 엄청나고 3만 명도 넘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이 2월 말에는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진단키트 주들이 더욱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세를 가지자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검사 체계가 변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가 60세 미만에만 이렇게 해당되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은 이런 형식으로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 이런 시장의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관련 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통점은 그럼 뭐냐? 이 바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자가검사 키트 제조 기업이라는 겁니다. 레피젠이 있고 SD바이오 센서, 휴마시스, 지금은 한 5-6개의 기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전에는 SD바이오 센서, 휴마시스 이렇게 세 기업만이 식약처에서 승인이 됐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상장이 되어 있는 이 SD바이오 센서 그리고 휴마시스가 유독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단키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앞으로 공급 부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이 매출의 비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SD바이오 센서도 마찬가지인데 휴마시스와 SD바이오 센서 두 종목 모두 공통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종목 모두 이 해외 매출 비중 한번 볼게요. 해외 매출 비중이 정말 엄청납니다. 대부분 진단키트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 국내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엄청나지고 진단키트 수요 역시 이 검사 체계가 변하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진단키트를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공급 부족 가능성이 점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진단키트 수출 금액을 한번 보면 계속 우상향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 가능성이 국내에서 더욱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단키트 주들을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식약처에서 진단키트를 추가 승인할 가능성이 정말 다분합니다. 일단 국내의 체외진단 분석 업체 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면 정말 많죠. 이 신속항원 키트를 보유한 기업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식약처에서 지금 현재 승인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진 않은 상황이에요. 6일 기준으로 식약처에서 승인된 자가진단 키트 생산 기업은 5군데가 있어요. SD바이오 센서, 휴마시스, 레피젠, 수젠텍, 젠바디 이렇게 있는데, 시장에서 움직이는 진단키트 주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식약처에서 승인이 되었다, 그 사실인데요. 그런 점에서 조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승인된 이 수젠텍의 매출 비중도 한번 보면 제품 매출 비중 중에 이 95%가
수출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수젠텍도 최근에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지만 여전히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식약처에서 추가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키트주들 한번 대응 전략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SD바이오 센서랑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차례 더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많죠. 최근에 워낙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이고 일부 조정 과정을 보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두 종목에 만약에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두 기업의 재무제표 특징을 일단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면 이 현금성 자산, 두 기업의 현금성 자산 모두 이전보다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기업은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어쨌든 매출을 많이 올린 기업이잖아요. 그런 만큼 현금도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진단키트와 관련된 이 특수라고 하죠. 특수는 엔데믹이라고 하죠. 코로나 확산세가 오미크론 바이러스랑 결국에는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할 거예요. 꾸준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러한 특수를 누리기는 앞으로는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기업들 입장에서 자기들의 최대 매출을 일으켰던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둔화된다면 어떤 전략을 택할 수 있을까요? M&A나 신사업에 대한 투자, 이 측면이 가장 유력하겠죠. 게다가 특수로 인해서 이렇게 현금도 많이 확보를 해뒀으니까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M&A나 신사업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어쨌든 M&A나 신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SD바이오 센서나 휴마시스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조금은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옥석 가리기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앞서 이 리스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신속 항원 키트를 보유한 기업은 정말 많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그 기업들이 신속 항원 키트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요. 추가 승인 가능성, 이 추가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모두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도 국내에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매출이 크게 증가할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점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승인이 되지 않은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만약에 추가 승인을 획득하게 된다면 새로운 매출의 수단이 열리는 거고 매출에 대한 전망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데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 중에서도 바로 옥석을 가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업체가 승인을 받으면 좋겠지만 모든 업체가 승인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죠. 근데 이 중에서도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로 오미크론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충분한 생산 설비를 갖췄는지, 이 두 질문의 대답이 모두 그렇다면 식약처의 허가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런 점에서 이 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바로 옥석 가리기를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다들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휴마시스, SD바이오 센서, 그리고 수젠텍, 앞서 승인을 받았던 수젠텍 말고 이 위의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현재 주가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고,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해도 이렇게 바닥에서 횡보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즉 현재 이 진단키트, 신속항원 키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낮은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두 질문을 통해서 옥석 가리기를 해낸다면 주가 역시 낮은 밸류에이션에 있던 만큼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두 가지 질문에 충족하는 기업들을 제가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두 질문에 충족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식약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이 두 가지를 충족한 이 정리한 리스트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나 공개를 해드릴 순 없고 이 번호로 문자 한번 주시면 제가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조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분석 이외에 조금 밸류에이션이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업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이 기업에 대해서 언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세한 업황이나 조금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확실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도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